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 진행을 맡은 현재훈입니다. 제주 MBC, 제주신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언론 사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시 앞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그럼 제주시 앞 선거구 후보자 소개합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무소속 박희수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에 각자의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진행자가 마무리해달라는 고지를 드립니다. 각 후보들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출마 예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박감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제주가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 서귀포시는 2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을 하려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변화와 혁신의 그 시작은 권력의 독점을 깨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를 부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변화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혁신과 통합을 지향하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꿋꿋하게 이제까지 견디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온 저 장성철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재호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도민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는 이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조에 이르는 긴급 경영자금과 금융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자영업 소상공 농어민을 위한 12조에 달하는 정책자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주에 더욱 훨씬 많이 가져와서 생계의 위기를 타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관리 경제회성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정의당 고병수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갑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입니다. 얼마 전 육지에서 일하는 의사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현장 투입돼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을 검진하고 진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아쉬움에 힘듦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제주도민들 힘듭니다. 경제가 힘들고 이럴 때 과연 이렇게 제주가 힘들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바로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6년간 책임지지 않았고 4년 더 한다고 더 바뀌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다른 당에게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저 고병수 도민들 위해서 책임지는 정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박희수 후보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도민 여러분, 정치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느끼신 실망감, 정치에 대한 배신감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비례정당 만들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속이 터졌습니까?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서 싸움만 하고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투표용지가 50cm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당만 볼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도민을 위하고 도민을 알고 도민을 대변할 줄 아는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후보자가 나가야 정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민의 힘으로 정치의 판을 확실하게 바꾸는 박희수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 동안 주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우 후보 주도권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다 아시다시피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1980년대에 제주 자유무역항 구상에서 시발을 해서 제주도를 개방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구상인데요. 당시 IMF를 맞은 김대중 정부가 개방의 선도기지가 필요했고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하는 국책사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사람은 일종의 좀 관광객들로 제주도에 와서 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상품은 주로 생태나 환경같이 제주도의 자산을 활용하는 상품, 자본은 제주도의 발전 방향에 맞는 자본,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 같은 것을 진흥하는 사업은 다른 카지노나 이런 자본보다 훨씬 큰 우대들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국제자유도시는 개방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표현이지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토론의 논의가 부족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매우 애매모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께서 그 내용물로 생태환경도시를 제안하셨는데 이 생태환경도시가 사람, 상품, 자본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국제자유도시의 모양새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에도 물어보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결국은 생태환경, 평화까지 붙여서 평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주도하는 JDC,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거를 그러한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주도가 청정 환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그리고 21세기는 생태 환경의 시대입니다. 회색 산업이라고 하는 석탄 중심의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환경을 지키는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과연 그렇다면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 모든 산업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태 환경은 지키면서도 그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소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생태 환경이 일종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수를 삼다수로 내다 팔아서 예. 사실은 석유값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삼다수가. 예. 그걸 잘 관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죠. 좋은 예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비트나 콜라비 같은 우리의 작물들을 가공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내다 팔고 또 이것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건강장수를 희망하는 일종의 항로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되는지 예. 같은 취지입니까? 예. 그런 것도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하수를 타서 삼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하고 팔고 일자리 창출하고
제주의 어떤 부를 누리는 건 좋습니다. 무제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널리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산물,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곶자월을 파괴한다든지 지하수 고갈을 유발한다든지 오폐수 문제를 유발한다든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바다 물기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연, 그리고 제주도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니까 잘 써서 물려줘야 될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제자유도시 정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문만 있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주도하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송 후보님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사과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말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지금 와서 도민주도 성장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파괴되는 제주 지난 10년, 20년 동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했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도 뭐 제주가 환경이 됐든 생태가 됐든 우리의 고유자산, 일종의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연유산도 있고 생물권 보존지역, 지질공원, 밭담, 또 오름 이런 지하수 이런 고유자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상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도민 자산이기 때문에 도민의 참여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 도민이 돈 버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틀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내용물에 넣기 위해서 제주 특위를 설치해서 그 내용물에 넣도록 사실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근데 15년 동안 왜 못했습니까? 15년은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할 수 있었지만. 아니, 전에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에도 오랫동안 관여했고 국정에도 오랫동안 관여했다. 왜 그런데 그것들을 그러면서 그걸 못했다는 건 말이 되십니까? 관여는 우리 장성철 후보께서 추진 반장을 해서 사실은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었지요. 송 후보님, 주도권 토론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엔 고병수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송재 후보님이 환경 얘기를 시작해서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공항 얘기를 하겠는데, 제2공항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 이것이 제2공항, 경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해법까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조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장 후보님께 먼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막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게 하겠습니다. 오래됐죠. 탑동 매립. 지금 생각해도 반대하고 싶죠. 탑동 매립에 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섭지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악산 개발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강정 해군기지. 처음에는 민군 복합항해라고 도민들을 속인 다음에 지금 철대문으로 가려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민간 복합항이 아니고 분명 해군기지였고, 그리고 제2공항까지,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서 제가 파악하기로 한 20여 군데 수만 평의 대규모 공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이렇게 난개발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주도를 보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해야 되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고민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다른 토론 자리에서 송재호 후보님께 물었습니다. 제2공항 2010년도 정도에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근데 그때 돌아갔으면은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2공항 논의가 시작되면은 찬성하고 싶습니까? 반대하고 싶습니까? 또 이 우리 고병수 후보께서 소신의 문제로 또 오시는데, 제 개인적인 송재호로서 또 관광개발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 후보 토론인데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찬반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자리에서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소신이 결국 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찬반의 문제 이전에 그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제2공항은 분명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야 송재호 후보님이 올바른 그 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15년, 2016년, 17년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나오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 그냥 간략하게 한번 20초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도 관광객이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한 500만 정도 있어서 기존 공항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고요. 2010년의 시점에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2015년 들면서 1,500만 명을 상회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항의 소위 수용력에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고요. 공항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간 거지요. 2015년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나왔는데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이 뭔가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거지요.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것은 기존 공항의 확충인지 기존 공항이 안 되면 다른 공항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도민의 합의 됐습니다. 과정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한 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 에서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안을 냈었죠. 그러니까 현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 그다음 새로운 공항을 만들 것인가, 제3의 장소에서 제2공항을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하는데 문제는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현 공항 확충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1쪽, 2쪽 정도의 내용만 보고했고 나머지 제2공항에 대해서는 거의 200쪽 정도의 보고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결론이 없다고 치지만 그건 결론을 유도한 겁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제2공항이 맞다 해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ADPI 보고서가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ADPI 보고서 읽어보셨죠? 예.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기존 공항의 확충으로 충분하게 항공 수용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만일 그 내용이 그 도민들에게 알려졌다면은 제2공항 진행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강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반 논의를 할 게 아니고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찬반 논란, 도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해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그리고 그 2017년도 언론에 나왔고 2019년 작년에 김태석 도의장을 만나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다. 제2공항은 아마 진행돼야 됐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공론화는 좀 할 필요 있다. 어중간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2공항 막아내겠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한 자세라고 봅니다.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원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고병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습니다. 박희수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시간 6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호 후보 그리고 장성철 후보 두 네. 분께서는 두 분 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죠? 네. 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두 분 다 나오셨는데 정치외교 전공하신 것처럼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는데 아쉬운 게 두 분 다 공통점이 정확한 소신이 없다. 그리고 장밋빛 환상만 그려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 서부갑 지역에 수십 년 된 민원이 대표적인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 제주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분께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 도두항 하수종말 처리 부분이라고 소음 생각합니다. 피해. 네,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매우 크죠. 네, 소음 피해 대상 그 주민이 가구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뭐 정확한 통계 수치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송재호 후보. 준 피해 지역은 애월서부터 시작하고요. 피해 지역은 대충 도두부터 이렇게 가구 시작을 수로 하고 따진다면은 용단까지 가니까
제주갑 인구 우리가 유권자를 한 20만 정도 보면 절반 가량이 소음 피해 지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아니, 보이시죠? 법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법이 있죠. 있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잘 모르시죠? 도두 용담을 축으로 예, 해서 뭐 그 범위 내에 마을로는 있다고 대충 생각합니다. 아실 거고 예. 장성철 후보도 뭐 거의 그 수준이죠. 예, 제가 예,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료까지 보지 못해서 정확히 예, 모르는데 예, 이호도도 맞습니다. 용담 예. 외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주 이 과거에 이게 1940년대에 공항이 생겨난 이후에 1960년대에 민간공항으로 발전해 오면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비행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피해가 엄청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항의 소음 피해를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제주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착륙료와 그 비행기가 유발하는 소음 유발 부담금으로 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약 20, 어떤 때 2015년도에는 29%, 또 2016년도에는 11.8%,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돈을 제주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50%, 60%, 70%, 80%를 다른 지방에 갖다가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양양이나 네. 소위 적자공항에 잠깐만요. 갖다 메꾸고 있죠. 잠깐만요. 이 돈이 어디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한국관광공사가 한 800억 정도 벌어가지고 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가 예. 800억 정도 지금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주에서만 이 흑자 수익이 무안이나 소위 양양같이 원주나 적자공항의 적자를 메꾸는데 상당 부분 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느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죠. 항공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다루는 돈은 소음 유발 부담금밖에 안 되고 정확한 거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야 당연히 정부 거니까 예. 기재부인데 기재부에서 회계니까.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은 공항공사가 그리고 제가 다시 국토부 산하기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수치도 지금 좀 많이 터무니없어요. 수치가 뭐 그렇게 800억이 아니고 연간 한 150억, 130억. 아니에요. 예,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 제가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제주공항 흑자 규모가 아니요, 몇 년 지금 전에도 한 450억 송 정도 후보께서 되는데. 얘기하시는 거는 이 지금 소음 대책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공항 이용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공항 이용료 공항 이용료만이 아니라 관계 착륙료니, 아니요. 예, 연도별 계류장 착륙료- 사용료니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공항 착륙료는 수익은 저 얘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예, 착륙료는 2015년도에 150억이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2019년도에 170억이 발생했고 소음 유발 부담금은 1년에 약 20억 쉽게 안 정도. 된다. 그 두 개 합치면은 뭐 180억밖에 더 됩니까? 170억.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착륙료에서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75%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그 피해를 당한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면서 왜 바로 잡지 못했습니까? 아, 균형발전위원장 그런 일은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안 합니까? 아니 뭐 소음 지역 피해에 대한 주민의 보상은 피해에 하지 대해 가지고 않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피해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도 못 합니까? 아,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죠. 예. 예, 각 부처가 다 모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장성철 후보 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당위원장으로서 해결 노력해 보셨어요? 제가 다오 마을을 한번 가서 거기는 실질적인 소음 마무리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뭐 해결 노력은 없었던 것 같고. 다오 마을 가서 한번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런 요 문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박 후보님, 문제가 있다. 주도권 토론 시간 예. 끝났습니다. 다음 장성철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병수 후보님
예. 의사분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방역 예방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외에서 좀 받고 있잖아요. 예. 그 공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단 현 정부와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협조, 예, 이 두 가지로 봅니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잘한 것도 있지만은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 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감염병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규모 감염 사태,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매뉴얼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좀 미흡하긴 하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 국민들도 학습 효과와 적극적인 협조 이런 게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최근에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서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가든가요? 일단은 그 보건의료 쪽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잘하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너무 자화자찬까지는 이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상태에서 자화자찬하는 모습들은 조금 보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예. 또 의료 체계의 숨은 실무자들이나 예. 이런 분들한테 공을 돌려도 모자란 판에 예.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이 안 돼서 한 말씀 드렸고요. 예. 송재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예전에 화순항 해군기지 하는 거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혹은 중국 자본 유치 차원에서 반대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순항 해군기지와 중국 관광객을 제가 연결했다는 겁니까? 네.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2006년 8월 28일 제주 관광학회 학예 학술대회 예. 장소는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했고요. 예. 설령 제주에 중국 자본 입장에서 보면 화순항의 해군 기지는 가상 적국인 미국의 영향력 아래 기억나시죠? 제주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여차하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중국 자본이 제주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설령 제주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과 미국 등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확실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후라야 다시 말해서 미국 함대가 여기에 기항하면 중국 함대도 기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때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 거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좀 최근에 예.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예. 미군이 철수 시에 중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만약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견을 냈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이해합니다. 동의는 아니고요. 무슨 취지에서 그랬는가 정도죠. 완벽하게 근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의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접근 자세에 대해서 특히 이 제주도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군 기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2006년도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외교 안보의 국방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관광 개발 학예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혹시 발언을 어떻게 해도 한 말씀 하시죠. 예. 해군 기지가 우리 제주도에 들어서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에 있을 때 미국 함대의 기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 함대의 기항권을 가지게 될 경우는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이 위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함대 기항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제주도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안을 평화의 바다로 해서 해군이 아닌 해양 경찰이 다닐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담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듣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현재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마치 동맹의 국가가 아닌 제3의 어느 한 국가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또 중국도 어느 한 국가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옳다. 제주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한미동맹은 뭐 굳건하게 유지돼야죠. 마무리하시죠.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을 듣고 후보별로 자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병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정의당과 저 고병수는 도민들에게 정책 공약을 내걸면서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소득 100만 원 직접 지급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부에서 뭐 70%라든지 하위 70%까지는 준다든지 취약계층에게만 제공한다든지 도우 방침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또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고 재난을 당했을 때 모두가 똑같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약사분을 만났는데 물론 그분 평소 수입이 높겠죠. 근데 하지만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던 분이신데 자기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니까 분노해 하시더라고요. 그 돈이 아쉬운 게 아니고 일종의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술집을 운영하시는 선배가 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바랍니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자, 다음 박희수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국가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가가 70%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은 이 기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상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합리적이질 못하다.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령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이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또다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 장성철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경영안전지원자금을 특별히 긴급히 풀고 그리고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정책, 진흥정책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재난기본소득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재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그리고 아주 어려운 계층에 한정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가 취약계층에 갔을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매출이 뭐 50억, 100억 하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한테까지 100만 원씩 줘야 된다, 70만 원씩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경영안전지원자금 금리를 낮춰주고 또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실질적인 경영지원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재난 기본소득의 효과를 올리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송재호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식당, 학원, 펜션, 택시, 농어가 여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위 기업을 지속적으로 또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또 금융자금 100조 규모 빨리 해야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70% 하위 70%에게만 주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서 봤듯이 납세자면 전부 받아야 되고요. 100% 주는 게 맞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100만 원을 준다고 돼 있는데 유럽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는 650만 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긴급지원금도 재정을 확대해야 이것이 결코 이 재정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구매력도 향상하고 또 소기에 국난 극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예.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는 일반적인 발언 자제해 주시고 상대 후보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주도권 발언 시간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이번에는 박희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후보, 네. 어저께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조건부 찬성을 갖다 말씀하셨죠? 네. 네. 자, 대통령, 도지사, 지방의원 모두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만 왜 제외시켜야 됩니까? 이제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조건을 조건, 달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조건부로 해야 되고 지방의원도 조건부로 하고 도지사도 조건부로 해야 됩니까? 그 조건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사회 혹은 그 국가의 기득권 다수 세력이 좀 이렇게 소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휘둘러 버리는, 다시 말하면 압박하고 또 이게 견제하는, 그래서 퇴출시켜 버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국민 소환제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기득권 세력의 알겠습니다. 정치 권력이 다 넘어가 예, 버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있는 걸 됐습니다. 방지하기 예.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은 네, 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이 더 휘둘리기 쉽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러면 그래서 지방의원도 하지 말아야죠. 저도 그런 것도 좀 자, 보완해야 제가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로 다 할 수는 없고, 예. 아까 이 재난 뭡니까 수당 재난 주는 기본소득. 것도 예. 똑같은 얘기인데, 예. 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50억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안 준다. 50억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지, 예? 소득이 전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을 모르고 실질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지만 자, 그다음에 시간이 중소기업 없기 해봤자 때문에 잘 아는데. 자, 그다음에요. 자, 지금 제2공항 찬성하는 이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럼 서부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서부 지역 상권에 큰 영향 없다, 저 확신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역 경제는 선순환돼서 현실적인 다 문제입니다. 이거는 연결돼 자, 있기 그리고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전선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2공항을 갖다가 물류라든지 운송산업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물류가 제주도에서 이게 산업으로 발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류 인프라로서의 공항이 일정 정도의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다른 산업 진흥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류 인프라가 되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네, 그 얘기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물류라는 것은 소량이 아니고 대량입니다. 이 네. 대량의 물류는 해상 운송에 맡기는 게 맞는 겁니다. 부피가 전 작고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 물류에 대해 가지고는 해상을 이용하는 게 정설이지, 비행기 통해 가지고 물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국제자유도시 시작할 때요,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 의원께서는 이 국제자유도시에 또 주도한 추진단장,
송재호 후보께서는 또 이 창안하신 분들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주도 땅이, 토지가 외국인들한테 많이 넘어갔죠. 대충 얼마 넘어갔을 것 같습니까? 10개라고 하면, 아니 10개는 너무 지나치고 100개라면 어느 정도 넘어갔을 것 같습니까? 박 후보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대충 느낌으로, 뭐 1000개에 하나, 뭐 이 정도. 실제로 알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 도민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1.2%니까 100개 중에 저 1.2개니까 장성철 후보의 생각으로는 많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라산을 제외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제외한 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1.2%란 것은, 1.2%는 제주도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을 따졌을 때는 도서지방이라든지 한라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걸 제외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저 면적입니다. 토지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두 분께서 창안하고 제안하고 추진한 국제자유도시 또는 개발 정책이 가져온 폐단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두 분은 개발론에 얽매였다 이겁니다. 우리 송재호 후보께서는 뭐 도민주도 성장이라든지 신남방 정책으로 전진기지라든지 이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개발에 치중한 논리들입니다. 그리고 도민주도 성장을 하려는 기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관광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사람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두 분께서는 과거 우리가 실패한 정책, 사람 많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개발 많이 하면 된다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 많이 하면 된다는 이 논리에 아직도 두 분은 다 젖어 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병수 후보나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일단 제주도에 많은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중요하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 끝났고요. 자, 다음 장성철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송재호 후보님, 예. 코로나19가 몇 개월 후에 끝났어요. 만약에 예.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혹시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한 게 있으십니까?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위기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위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생존의 부분을 보장해야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코로나 산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럼 제주 관광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우리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우리가 해외에서 미국에서까지 이걸 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면 의료 산업으로 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백신도 이제 셀트리온이 제일 먼저 만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의견을 의료 산업이 말씀드리면 좀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영역은 결국은 1차 산업과 관광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내국인들이 제주도로 몰려올 것 같다는 판단을 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결국은 국내 관광을 하려면 선택지는 제주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4, 5개월 후에 3, 4개월 후에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을 때 내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지금부터 새로운 특별 프로젝트를 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도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혹은 국회의원이 지원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매우 그 장 후보께서가 지혜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미 골프장 같은 데는 밖에서 못 치니까 제주에서 치자는 그런 부분들이 내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제주도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하고 좀 구체적인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전지대로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에 대한 선호가 저는 늘어날 거로 보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피해가 아니라 저는 이 제주 관광은 연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내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때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받아 안아서 제주 관광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도에서 준비해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또 국회의원이 그게 도와야 되고요. 입도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특별한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도에서 직접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숙박료에 대한 보조라든지 항공료에 대한 보조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 같은 걸 업체들한테 줘서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올 때 1인당 10,000원의 인센티브를 줬어요. 단체 관광객. 예. 저는 이게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로 제주도가 한꺼번에 기초 체력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봐서 그런 정책을 필요한 게 보고요. 혹시 1차 산업과 관련돼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진행시킬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걸 제가 고민해 본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 구매 패턴이 백화점 또 대형 마트 온라인 하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혹시 아시죠? 예, 온라인 쪽으로 쏠리죠. 온라인이 급격히 늘었죠. 예. 백화점 대형 마트는 줄었어요. 예. 저는 이게 제주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 신선식품하고 편의식품, 건강식품, 식품들이 지금 날개 돋친 지 팔려요. 집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편의식품과 1차 신선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 제조업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선식품 시장에 제주도가 가장 앞설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 제주 지역의 이 신선식품을 현재 팔고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분주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큰 애로점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드린 것 중에 물론 총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식품 제조업에 스마트 기능을 좀 붙여서 이걸 좀 더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해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좀 부족하고 우리 고병수 제가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관련 기능이 하나의 대안이잖아요. 예, 제가 얘기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어디냐면 물류예요. 예. 현재 그 편의식품이나 이런 거 택배 물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병수 후보께서 저번에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타당성을 갖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혹시 평소 고민한 게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제 주도권 토론 때 좀 예, 여쭤보려고. 그래. 오케이. 예, 그럼 예. 제가 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배 물류비 같은 경우도 제주도하고 육지부 업체하고 한 3,000원, 4,000원 정도의 이 비용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 업체들이 굉장히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육지부에 이 거점 물류 단지를 제주도에서 직접 지어서 예. 제주도에 있는 신선식품 제조 유통기업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일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제주 식품, 신선식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데 제주도가 좀 도약 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경정 예산 3,000억을 요구한 거였거든요. 어저께 추가 경정 예산 도에서 한 500억밖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3,000억 거의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예,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제주 좀 말할 도를 기회를. 주도권 토론 때 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그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품질을 높게 생산한 농가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유통구조의 대안으로 혹시 제가 말씀할까요? 아니 꽃같이 주도권 토론에서 해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도 혹시 말씀 좀 예, 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도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이후에 제주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도약의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 하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시간 끝났고요. 다음은 송재호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시간 6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드릴 말씀 많고 우선 코로나 이후에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대비해서 지금 뭐 피해라기보다는 연기일 수 있다. 도가 마케팅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5조 8천억 원의 제주도 예산 중에 관광 예산이 1,000억 원도 안 된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관광 핫바지론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인식을 환기하고 정말로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 산업을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도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또 예산의 기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이 시점에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가 자꾸 나와서 제가 박희수 후보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소음 피해가 굉장한 제주의 현안 사항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항 주변에 서부 지역에 저는 또 하나의 현안 사항이 도두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지금 현재 13만 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실제 흘러가는 이 오폐수는 13만 5천 톤 정도 된다는 이미 5천 톤 정도가 오버된다고 하는 이
통계가 있고요. 이 드림타워 38층이 이게 가동이 되면 또다시 여기 추가적으로 5, 6천 톤이 또 부과돼서 정말로 제주도 앞바다가 이게 똥물이 될 수 있는 도두 앞바다가 제주도 서부의 약 60%의 이 해안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송재호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4천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증설만의 그 지역의 증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 이게 너무 도두 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증설을 해버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악취가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상으로 나가서 일부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짓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지 기존에 있는 데다가 자꾸 늘려나가면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만 더욱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규모 단위로 여러 군데 지어줘야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바다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까지 세워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준비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림타워 38층이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63빌딩의 1.8배 정도 되는 이 규모의 생활 폐기물이나 오폐수를 방출하는데 5,000톤 정도를 지금 도두에 더 쏟아 넣으면 증설되기 전에 신화역사공원에서 역류하듯 오폐수가 역류할 그렇죠. 우려가 있고 이건 원노형의 수도관, 이 오폐수관을 통해서 만약 간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장성철 후보 혹시 드림타워 추진할 때 관계되지 않습니까? 관계되셨습니까? 인허가 과정에. 드림타워 처음 언제 시작한지 혹시 박희수 후보님 아십니까? 처음에는 우금민지사 때 아니 인허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가 우선 드림타워 물어봤어요. 언제 시작했죠? 드림타워를 시작한 역사는 인허가 처음 우금민지사 때입니다. 우금민지사. 쌍둥이 빌딩으로 처음 인허가 난 게요. 김태환 도지사 때 했습니다. 아니죠. 최종 허가는 우금민지사가 했습니다. 최종 허가는 원희룡 도정도 왔죠 했죠. 아니요. 아니요. 원희룡 지사는 우금민지사 깎았죠. 때 깎았죠. 우리가 네.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월 30일 김태환 앞두고 도지사 때 마지막 온포인트 회기 때 우리가 반대 결의안을 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금민 지사가 허가를 했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금민 지사 때 허가된 게 맞잖아요. 인허가를 언제 했습니까? 인허가 최종 결정이 아니, 근데 우금민 지사 인허가를 처음에 할 때 김태환 도지사 때 했고요. 네, 지금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은 송 후보에게 아니 그 있습니다. 장 후보는 그런 드림타워의 이런 영향을 사실은 예측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들을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걸 통해서 했고요. 지금 송 후보님 얘기했던 그런 오폐수 문제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 박 후보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두 주민들이 소음 피해 지역과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장 피해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악취 문제 이르기까지. 예.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어시티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라든지 그 하수 종말 처리장의 악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 또 확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그런 악취 피해 지역에 대한 지역을 단체로 이주시켜서 이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에어시티에 또 일정 정도 취업이라든지 예, 발언 정리해 입지 기회를 주시기 주자.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예. 예, 발언 시간 끝났고요. 자, 고병수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4.3과 제주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4.3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4.3 72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좀 가려고 합니다. 장 후보님께 묻습니다. 아, 저요? 예예. 예. 4.3과 관련해서 전경희, 홍준표, 장제원 다 그쪽 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알고 있는데 숨기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정경희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말씀하셔서 예. 잘 알고 있고요. 자, 그거 제가 숨겨서 될 일이 아니지 그죠. 않습니까? 예. 그냥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4.3하고 관련지면 검색어가 쫙 뜹니다. 그게 뭐냐면은 4.3은 모두 한결같이 4.3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좌익 반란군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만인 양민들의 무고하게 죽어간 것들이 그런 폭동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바로 역사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장 후보는 여러 번의 토론 자리에서 그렇게 말라는 사람이 다수가 있는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런 4.3 의식을 바꾸겠다,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4.3의 문제 해결사라고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 못 바꾸는데,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못 바꿨는데,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서 다들 4.3을 폭동이라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난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역사 인식의 부재와 그런 신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지금 팩트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10초만 거고. 주십시오. 아니, 나중에 말씀하시고. 예, 그럴 기회를 나중에 가지십시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그다음에 제주도 개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주 청정환경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빌려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그럼 제가 개발 반대론자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개발, 난개발 이걸 막자는 거지 개발을 반대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지 말자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과 그리고 청정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개발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도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렇다면은 한꺼번에 우르르 도로 뽑고 건물 짓고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건설 경기가 확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세기는 친환경으로 갑니다. 그럼 그쪽으로 신성장 동력들이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특히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미래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초만 주시면. 아이고, 이따가 하십시오. 예. 나중에 자, 그랬을 때 송재호 후보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아직도 평화 인권이 밥벌이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아이 그건 예. 제가 실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예. 돈 이야기 하다가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믿고, 사실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돈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때 송재호 후보님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제가 계속 소신을 얘기하는 거는, 이런 소신이 흔들리면은 제주도민들의 어떤 현안을 해결할 때도 왔다 갔다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국회의원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된다는 발언을 몇 번 했었고, 어떤 기고글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되지 않으면은 이건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글 쓰신 적 있으시죠? 인종차별은 아니고요. 아니, 그 글을 쓰신 기억은 나시죠? 그러니까 그 글을 쓰신 기억은 나시죠? 카지노를 가서 돈을 얼마 베팅할 것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그걸 인권 문제로 본 거지 않습니까? 어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100원 해라 200원 해라 하는 게 맞느냐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인권 문제에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금지법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인권의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2006년도에는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자 중국 자본을 들여가지고 2006년도가 IMF를 지나가지고 한국 경제가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그 도민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청정 환경을 지키면서 도민들의 자본,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자. 뭐 외국 자본이라든지 무분별한 자본을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어제는 맞고 오늘은 다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학자로서의 신념일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는 학자든 정치 길을 걷든 예, 발언 올바른 정리해 주시기 신념을 바랍니다. 가지고 해야 도민들의 많은 현안들을 제대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두 번째 순서입니다. 4명의 후보자들은 공통 질문을 듣고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제주의 대형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진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성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최근에 면세점 사업이 황금말을 낳는 사업에서 성장이 정체된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주의 장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본다면 면세점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도민의 공유 재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주도 공기업이 혹은 공기업과 민간 자본이 합작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긴 수익을 제주 지역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지노, 면세점, 케이블카 같은 독점적 인허가권이 가능한 그런 영역의 사업들은 대기업 자본에게 주는 것을 뒤로 미루고 직접적인 지방 공기업이나 또 도민이 민간 자본과 합작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재호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영 개발해야지요. 공영 개발 당연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도 개발을 잘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거지 개발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올바르게 개발해서 거기로부터의 수익을 얻는 걸 일정 부분 또 환경 보존에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관세청이 허가하고 있는 신세계 면세점은 제주도의 허가로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롯데신라 신세계의 면세점 수익이 1조 7천억 매출액이 이렇게 이르는데 여기서의 상당 부분을 제주도 관광진흥기여금 등으로 흡수해서 또다시 제주 도민을 위해서 분배될 수 있도록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법인들의 주소지도 제주도로 해서 제주도에 법인세를 내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고병수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신규 입점 분명히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2개의 면세점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면세점을 드린다는 것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이익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면세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이익들이 많이 흘러가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중소상공인들이 힘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골목 상권들과 조금씩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이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카지노 매출액의 한 10%를 도로 환원이 된다 그러고 면세점 수입도 한 1에서 5%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수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신세계 대형 면세점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주 지역 경제가 이런 형태로 외지 대자본이 들어와서 자꾸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일본의 오사카를 예를 들겠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라든지 신사이바시 거리에 가보면은 면세점이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이 가게를 갖다가 전부 차려 있고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전부 쇼핑을 하고 거기서 환급 받고 그냥 돌아갑니다. 일본의 공항에서 우리나라 형태의 면세점도 없습니다. 단순히 면세점이 있다고 해도 일본 내 중소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 파는데 이런 데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대기업 위주, 자본가 위주로 해서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주 공항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애고 우리 저 도민들이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 토론인데요.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앞서 두 차례 주도권 토론에서 사실은 뭐 일부 후보들께서 너무 일방적인 발언을 좀 하셔서 그 부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상대 후보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후보 주도권 발언 시간은 6분입니다. 이번에는 송재우 후보 주도권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장성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비례대표인 전희경 이 후보께서 예. 폭동 뭐 이런 발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은 이제 장 후보께서 하셨고요. 네. 이 역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공식적인 4.3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4.3과 관련된 제주 방문도 없었고 또 어떤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행안위에 소속된 의원 모두는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의견을 냈고 언제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언론 이름은 제가 이제 밝히긴 좀 그렇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2019년 3월에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죠. 이 언론이.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거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밝혔죠. 밝혀주십시오. 오마이뉴스입니다. 한번 그 기사를 한번 공개해 예.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분위기가 4.3과 관련돼서는 물론 과거사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봤더니. 그러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 장외투쟁으로 식물국회 만들고 계속 유보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4.3 특별법 안 하려고 장외투쟁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고병수 후보하고 송재우 후보 얘기하는 게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데 저희 당의 다수는 그리고 절대 다수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안위 그 법안 소위 위원장인 이채익 위원회에 있는 이채익 간사께서 위원장이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4.3 특별법 국회 통과에 노력을 하겠다. 기재부는 배보상 안을 갖고 우리를 설득하라. 기재부도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야당 탓하냐 하는 성명문도 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고병수 후보님이나 송재우 후보한테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는 미래통합당의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건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느 국민들이 지금은 송재우 후보 괜찮습니다. 제가 고병수 후보 다수 국회의원들이 그런다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럼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제주 도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아니면 수없이 많이 죽어간, 무참하게 이유 없이 죽어간 그 양민들, 우리 삼촌들이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죽었을까? 폭동처럼 불렸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과연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그렇다면 홍준표라든지 장제원 이런 국회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이고 우리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당론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당론이 되었습니까? 당론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더 답답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4.3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도 저런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저런 분들에게 4.3에 대해서 휘둘리고 있는 요즘의 사태도 더 황당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합의를 했거나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발표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완전한 해결이란 것은 진상규명에서부터 배보상 여러 가지 4-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에서 사상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진상규명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유치한 해결을 겁니다, 그거는. 위해서 중요한 조치인 국회에서 4.3 특별법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쫓아다 가다 보니까 자기 신념도 버리고 소신도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상을 못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4.3에 대해서 사실 왜곡을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곡했다는 걸 나중에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정쟁으로 삼지 마세요. 예. 잠깐 그렇게 해서 4.3 해결이 되겠습니까? 4.3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미래 국가 추념일 언제 만들었습니까? 국가 추념일 만든 것만 가지고 저 자꾸 말씀하지 4.3 마시고. 평화공원 2단계 확대 사업 언제 시작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장 후보는. 그렇게 해서 정파로 어느 정파는 4.3 해결을 하는 집단이 아니고 어느 정파는 4.3 해결을 하는 집단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4.3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4.3 제주의 정신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송 후보 예, 주도권 제가 토론 좀-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기본적인 자세부터 가다 놓으십시오. 자, 4.3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보고요. 정책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장 후보께서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2016년에는 제2공항 국회의원 선거 때죠. 제2공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셨고 18년에는 KTX 해지 터널이 물류에 아주 귀중한 중요한 이 전제와 정책이 될 수 있다. 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 선거 때.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물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이걸 주장하셨는데 예. 또 이번엔 제2공항으로 오셨어요. 예. 예, 이렇게 변화된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지. 제주 제2공항이 시작이 됐을 때 의혹이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규명하고 검증하자는 입장을 가졌었고요. 2018년 도지사 선거 때는 정말 중요한 국책 사업이 될 수도 있는 해저터널에 대해서 도민적 논의가 너무 없어서 도민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저터널에 찬성하는 지금도 그 예, 소신에 정리해 변함이 주시기 없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나 도지사 선거에서 제가 졌잖아요. 그리고 의제 설정에서 예. 밀렸어요. 시간 발언 시간 종료됐고요. 자, 고병수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가라앉혔습니다. 정당한 흥분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좀 잘하십시오. 답답해 예. 죽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예.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장성철 후보님께 묻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N번방 사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여러 토론 자리에서 이 우리 후보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벌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살짝 들어갔다 나온 사람까지 처벌하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오늘 자 토론하면서 살짝 들어갔다 나온다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특수한 곳은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설사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고병수 후보님 예. 처녀 출전이시죠? 너무 정치인 티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럼 황교안 대표요 무관용 원칙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직해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추후에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까지는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때려놓고 왜안 잘못했다 된 하면 됩니까? 비판받을 말만 평소에 골라서 제가 타당의 말하고- 대표를 그렇게 모욕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 대답은 끝낼게요. 정치인 다 여기서 되셨어요. 끝낼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변합니까? 왔다 한꺼번에. 갔다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거 고병수 후보가 그렇게 제가 하고 옛날에 있습니다. 알던 장성철이 아닙니다. 좀 진정성 있게 하세요. 예, 사상 알겠습니다. 갖고 정치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타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 그렇게 얘기를 모욕해도 되는 하냐면은 겁니까? 근거 없이? 근거가 왜 없습니까? 어저께 뉴스에 나왔지 무관용의 않습니까? 원칙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밝히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때려가지고 왜 잘못했다 말하면 잘못한 됩니까? 거 하나만 끄집어내서 전부인 것처럼 합니까? 그게 자 그러면 정치꾼들이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오염되셨습니까? 점잖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점잖게 하고요. 타당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N번방 사태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사고가 터지면은 우르르 몰려서 그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소원이 작년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을 내놓았는데도 각 당에서 통과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래놓고서 사건만 터지면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그런 소신 없는 것과 더불어서 엠번방 사태가 아동 청소년 음란의 문제, 음란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당에서 그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성범죄가 디지털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들이 개인의 취향이거나 개인의 호기심 이렇게 치부하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병수 후보님 저희 너무 가만히 있으십시오. 지금 경광부의하십니다. 정의당에서는 장애인 인권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평등 교육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저쪽 당에는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송재호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분명히 전면 개정하고 그 아주 독소 조항인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겠다. 뭐 아시죠? 예. 예. 국제자유도시에는 영리병원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영리병원 반대하셨죠? 예.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그걸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다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리병원의 예가 제2공항 다 비슷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학자이든지 간에 소신을 가지고 그걸 말씀하셔야 되고 그 반대를 하게 되면 앞장서서 그걸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이나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영리병원 얘기를 잠깐 꺼냈고요. 양용찬 열사 아시죠? 예. 예. 1991년도에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로 만들지 말자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분신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이런 난개발과 제2의 하와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던 모습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라산은 가려지고 바다는 메꿔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선진국들은 환경을 지켜내면서 그걸 신성장 동력 그리고 신산업으로 만들면서 먹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미세먼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도 좀 그리고 기형아라든지 이런 유발들을 하고 있고 암, 발암물질이고 이런 것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송재호 후보님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입장을. 학자로서 입장, 정치인으로서 입장. 예, 아예 소신을 가져야 되겠고 좀 고병수 후보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해명할 기회를 갖고요. 국제자유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서는 우리의 소위 병원의 수준을 제주대학병원도 좀 상급 병원으로 해서 올려서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바랍니다. 또 영어교육도시의 버금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고요. 박희수 후보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 시간 6분입니다. 예, 어제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색 공약 이걸로 해서 이제 제가 내놓은 공약이 이름을 감추고 이제 그 설문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내놓은 반값 서민주택이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평생 살아오면서 5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집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년 상환으로 해서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상환 중입니다. 저는 우리 서민들의 이런 아픔, 이런 애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성철 후보와 그 고병수 후보의 논쟁을 보면서 제가 드는 것은 어쨌든 장성철 후보께서 고병수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옛날에 장성철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사무국장, 제주시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장성철 후보님, 네. 우리 그 적당한 친일로 돈을 버는 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까? 질문의 의도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병수 질문을 의원님, 좀 정확히 하십시오. 적당한 친일 행동으로 돈을 버는 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까? 법적 처벌 대상은 되지 않죠. 근데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문제는- 양심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4.3 양민 학살 관여한 게 법적으로 크게 이렇게 관여 안 하고 뭐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 없죠. 사실 뭐 그 당시 반민특위도 있었지만은 뭐 일제 때 문제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후에 4.3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양심, 도덕의 문제라고 봅니다. 장성철 후보님,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온 국민이 하는데 그 단체 대표가 몰래 뒤로 일본 제품 사서 팔면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요. 되죠. 송재 후보님, 예. 고자왈 공동대표, 고자왈을 지키는 공동대표하면서 고자왈을 훼손한 건 맞죠? 훼손해 본 적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훼손했죠. 아니죠. 그러면 개발했습니까? 그는 그 개발업자도 저는 아니었고요. 네. 그 관광 사업을 하는 소위 그 소규모 테마파크가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를 또 그게 타당한지를 자문해 준 훼손이 거죠. 됐죠. 고자왈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훼손한 게 아니라 훼손된 꽃자왈에 그 관광지가 추가 들어선 거죠. 4,000평이 더 훼손됐죠. 그건 석산이었어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석산 위에 14,000평 전체가 저 석산은 아니고 아니, 4,000평은 훼손이 안 된 상태고. 예. 예, 좋습니다. 그 개발업자가 알겠습니다. 위치한 무슨 곳은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크락샤 예, 석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당 도지사 선거 운동을 돕고 또 각종 인사에 조력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남들이 두 번, 세 번 검지를 맨 밭에 가서 한 번 초벌 검질도 안 매보고 과실을 따먹으면은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친일 의혹이라든지 4.3 양민 학살에 관여된 의혹이라든지 또 고자왈의 문제라든지 전략 공천의 문제라든지 또 송일교의 문제라든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정치를 배운 사람으로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성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느꼈을 때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남들이 그런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는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중앙당에서조차도 아무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과 정의를 위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가려는 정치인들의 모습인가 생각할 때는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상의 문제는 덮어두겠습니다.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일들은 제주도민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는 공개석상을 통해서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민들이 저분은 정치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재 후보께서 앞으로 바랍니다. 기회가 닿는다면은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지막인데요. 장성철 후보 순서입니다. 시간
6분입니다. 박희수 후보님, 네, 장성철이가 변했다 그랬잖아요. 예, 조국 사태 때 저는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낙하산 공천 때문에 피해 받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 기득권 세력인 겁니다. 그런 정치 세력에 갈 생각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혁신과 통합을 지향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요. 박희수 후보님도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저한테 기회 안 주셨잖아요. 고병수 후보님, 예. 정말 유감스럽고요. 정치적으로 너무 순식간에 오염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입니다. 올바른 얘기하고 제 올바른 걸 제 얘기할 말씀하는 게 시간이거든요. 오염이라고 생각되면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달라진 4.3 장성철이 맞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4.3 어떻게 해야 풉니까? 정당끼리 싸워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니 제가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발언기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발언기 안 주셨잖아요. 정당이 제가 이 사회자님 이거 정당이기 제가 하는 때문에 시간이거든요. 지금 장성철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고병수 후보님께서 4.3과 관련해서 몇몇의 문제 있는 발언하신 분만 보이시고 다수의 합리적인 그래도 합리적인 4.3 해법을 고민하고 뜻을 모아줄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현재 또 국회의원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4.3법 개정안은 왜 통과 못됐습니까? 기재부 반대해서 안 됐다는 거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기재부 반대가 그리고 아니고 어제 기재부에서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예, 아유 답답합니다. 그렇게 예의가 없어서 어떻게 정치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3과 관련돼서 미래통합당 이책위원장 해서 여러 의원들이 동시에 4.3 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에 공약하는 약속을 엊그제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N번방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무관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한 것도 거명을 하면서 비판을 해야지 아무리 정치가 야비하다 하더라도 타당의 공당의 대표를 이런 공개석상에서 그런 꼬투리 잡기식 발언으로 비판하는 거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기 송재호 후보님한테 저한테도 발언기 안 주셨잖아요. 송재호 후보님한테 아까 해저터널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해명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끝나고 제가 의제 설정에서 졌어요. 그리고 국토부나 제주도정에서 해저터널을 다루질 않아요. 저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닥쳐있는 국가 주요 사업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도민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재호 후보님. 방향성은 올라는데 전략적 적용에 미스가 있었죠.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잘못했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정했지요, 이 부분.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90% 이상이다. 혹은 또 가계소득이 고르게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온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했다고 하는 걸 인정한 건가요? 아니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생계비 절감, 통신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저 얘기는 소득주도 그런 성장에 부분들이 소득의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거죠. 소득의- 통체적 정책이. 소득의 개선에 이바지했다고 송재호 후보님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실제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최저 하위 계층의 소득은 올라가서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착시 현상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들이 일자리가 사라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 아니, 그거는- 성장론 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근본적 성찰을 해서 사과한 게 아니라
여론의 비판이 아니, 있다 그거는 보니까 땜질식으로 국제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자, 셈이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카지노 베팅 금액에 대해서 제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걸 이상하게 그러면 생각하시는데 카지노 베팅 금액 제한하는 게 인권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철학적 문제도 있다는 뜻이지. 카지노 그러면서 베팅 아까 금액은 제한해야죠. 성매매 카지노 할 특별법도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성매매 특별법에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성매매 금지법은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남성 전체를 성매매 대상자로 잠재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이 있죠. 성매매가 분명하게 해소돼야 되고 나쁜 건 사실입니다. 근절되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거기에 이렇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민들 얘기를 좀 하나 하겠는데요. 공동정산, 공동출하 제도를 통해서 농산물 잘 받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어느덧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고병수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6년 4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동안에 같은 후보를 뽑아줬고 그기어 또 4년을 더 할 것인가?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수성을 할 것인가? 4.3 문제에 대해서도 맡겨놨지만은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이들에게 멱살을 잡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인식도 부재하고 4.3을 폭동이다 이런 막말을 하고 성인식에 대한 것도 부족한 정체적인 소신과 철학이 부족한 미래통합당에 줄 것인가 이 두 싸움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진 그리고 도민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는 겁니다. 저 고병수 당당하고 소신 있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무소속 박희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는 머리가 필요한 것보다는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연 환경을 지켜내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과 항상 곁에 있고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박희수가 걸어온 길을 지켜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혼자 외롭게 제주 삼다수를 지켜냈던 정신으로 여러분을 지켜내고 제주도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박희수 더 큰 정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1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자본의 제주 유치를 위해서 국가안보 사업을 해군기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후보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제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신선식품을 통한 청정 제조업을 제주에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장은 이제까지의 성장과 다르게 청정 제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과 함께 육성해야 될 분야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성철 새로운 성장에 대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장성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권력 독점의 타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서 성과로서 일로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다시 4.3 7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분의 성품상 다시 제주에 오셔서
4.3의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배보상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제주 4.3 완전한 해결의 발판을 반드시 놓겠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올려놓은 과제입니다. 하늘이 내린 과제로 생각하고 성심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들이 제시한 현안 해법과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시고 최고의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4월 3일 금요일 바로 오늘 저녁 8시 40분부터 제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